사익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룻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드리는 사익동 야구 해설입니다. 벌써 그래서 개막이 8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일이 깨지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가고 나면 그때부터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그때부터는 보통 훈련을 시작하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하루에도. 그 다음에 항상 스프링 캠프에서 또 자체 연습 경기를 한 1월 말부터 항상 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사실상 약간 시즌 가오픈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 얘기 하다 보면은 벌써 뭐 시범 경기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올 시즌도 개막이 빠르잖아요. 또 올림픽 때문에 빨리 하기 때문에 아마 야구 공백은 얼마 안 느껴질 것 같고,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이 약간 겨울을 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패턴이 1월은 항상 스프링 캠프, 2월은 연습 경기, 3월은 시범 경기, 4월 개막, 약간 이런 패턴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뭐 학교를 졸업을 해도 항상 3월이 진짜 새해가 되는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3월 즈음에 시범 경기를 하고 이제 야구장에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2020년 올해도 또 희망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약간 야구 얘기, 할 얘기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은 이제 뭐 시상식 같은 것도 있고요. 보통 계약 소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지금은 계약은 이제 내부 재계약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는 가기 전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공백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하는 얘기가 보통 이제 그냥 내년 시즌에 대한 뭐 막연한 약간 기대? 약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라도 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 FA 소식이 지금 진전이 크게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전준우 선수도 그렇고, 뭐 손준호 선수도 그렇고, 고효준 선수도 그렇고, 뭐 소식이 딱히 없는데, 이게 뭐 별로 초조해하거나 조바심이 낼 일은 아닌 게, 보통 FA가 쭉 살펴보면 1월에 계약을 보통 다 했어요. 근데 이 체감상으로 뭔가 해를 넘긴다는 것 때문에 되게 계약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보통은 1월에 계약을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계약 관련된 부분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식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삼루수는 누가 하노입니다. 제가 2회차 방송인가 1회차 방송인가 그때 우리 팀에 내년에 빵꾸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수, 삼루수, 일루수, 좌익수 이렇게 빵꾸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2가지 빵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루수와 포수 빵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삼루수는 외부 영입은 없고요. 뭐 내부 선수들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가 한동희 선수나 김민수 선수나 그리고 전병우 선수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 2029년 시즌에서는 삼루수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가 51경기를 뛴 윌슨 선수입니다. 근데 뭐 윌슨 선수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없는 선수고, 결국은 이 젊은 세 선수가 이 자리를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사실 미지수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많고, 사실 이 한동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다 크고, 2군에서는 워낙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언젠간 이 선수가 포텐이 터질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이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도 뭐 한동희 선수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속 응원하는 입장에서, 한동희 선수가 못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심리적인 요인이 100%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2군에서 뭐 폭격을 하고 다니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 되고, 또 근데 2군에서 재밌는 게 방송 경기가 있는 날에 또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래서 확실히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원인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기인 강백호 선수의 맹활약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일단 고교 시절에 비슷하게 활약을 하던 강백호 선수는 프로에서 바로 이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좀 뒤처지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사람이라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겨우 이제 스프링 캠프를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잘 잡아주는 게
한동희 선수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케어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한동희 선수를 좀 보고 있으면 옛날에 조금 이대호 선수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대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동기인 김태균 선수는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성적이 냈단 말이죠. 근데 이대호 선수는 2년 차, 그러니까 2년째까지는 도드라지는 활약을 하지 못했고 3년 차부터 이제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3년 차를 맞이하는 올 시즌에 뭔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를 좀 돌아봤을 때 우리 팀에 있었던 뭐 이대호 선수나 강민호 선수가 딱 3년 차 500타석 소화를 한 이후부터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거포 유형의 선수들이 3년 차 500타석 이상을 소화하고 난 터진 전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김민수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뭐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올해 전역을 하고 또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김민수 선수가 근데 올 시즌에 바로 뭔가 1군에서 모습을 크게 보여줄 거란 전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대가 선수한테 굉장히 큰 부담도 될 거고 올해 막바지에 이제 전역을 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 달 정도 활약은 사실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하고 그 이상의 극복을 하는 게 이제 1군에서 연착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전역을 하자마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올 시즌은 뭐랄까 1군과 2군을 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1군에서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만 해도 이 선수한테 굉장히 큰 이제 자리 잡는 활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동희 선수 다음으로는 사실 전병우 선수가 제일 기회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병우 선수가 작게나마 이제 18년 하반기에 보여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진롱에서 뛰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부호를 많이 해결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1군에서 뛰는 선수는 일단 수비가 첫째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타격은 못 쳐도 다른 선수들이 도와줄 수가 있지만 수비는 못하면 다른 선수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터진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팀의 위기로 가고 그게 지속적인 그런 피로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비가 어느 정도 이제 늘어서 온 전병규 선수가 3루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병규 선수가 1루, 3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야 전푸진을 볼 수 있지만 1루, 3루가 지금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병규 선수가 1군에서 계속해서 일단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루수 자리도 크게 세 선수가 거론이 되고 다른 선수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아요. 뭐 제일 바람직한 거는 한동희 선수가 이제 모두의 기대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의 모습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스페인 캠프에 들어가면 이 세 선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이 얘기들도 제가 쭉 주시를 하고 있다가 소개해 줄 만한 시기가 되면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루수 얘기를 좀 해봤고 다음은 이제 포수 얘기인데요. 포수 얘기는 사실 뭐 지성준 선수가 자리를 잡는 것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사실 지금 있는 포수 자원 중에서 1군에서 가장 보여준 게 많은 선수가 지성준 선수인 것도 맞긴 하지만 뒤를 누가 받쳐줄 것인가 그거를 주목하는 것도 이제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 김준대 정보근 선수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정보근 선수는 일단은 정말 시즌 거의 제일 막바지의 모습을 드러내서 일단 안정적인 수비 모습에서 많은 팬분들한테 조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근 선수가 있긴 하지만 한 달 동안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의 모습을 2달로 늘리고 석 달로 늘리고 넉 달로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너무 큰 기대에는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보근 선수가 내년에 백업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욕심일 거고요. 결국은 뭐 정보근, 김준태, 나정도 선수가 돌면서 1군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김준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사실 수비적인 능력보다는 타격적인 능력에서 조금 더 평가를 높이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 시즌에 타격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고
올 시즌도 1군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보였지만 1군에서 43경기 1할 5푼 9리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퓨처스에서는 41경기 3할 9리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그 컨택트에는 그러니까 갖다 맞추는 데는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뭐라고 해야 될까? 1군에서 뭐랄까 멘탈이 붕괴된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수비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타격을 못하는 선수도 아닌데 약간 어디 약간 혼이 빠진 듯한 그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담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서 그래도 김준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올해는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캠프에서 이제 콩고 코치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시즌에 김준태 선수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진짜 약간 무너져 내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 무너져 내린 모습을 조금 잡아주는 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리들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또 롯데 내부에서도 볼배업에 가장 확신이 두고 경기에 나서는 포수로 이긴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 기사는 투수 기준 동의를 못하겠긴 한 게 작년에는 투수리들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뭐랄까 굉장히 수가 뻔히 키는 투수리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아마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제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머리 회전도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은 평소에 잘한 것도 못하게 되고 못하던 건 더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린 선수들을 잘 끌고 나가는 콩고 코치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고, 팀 내부에서도 너무 쪼는 것보다는 조금 응원을 열심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급하게 되는 건 진리기 때문에 이런 급하게 뭐랄까 등 떠밀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수 얘기까지 조금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루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팀이 장타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도루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KBO 리그 자체도 그 공인구 반발 수가 줄어들면서 홈런이 많이 줄었고요. 홈런이 줄면서 다시 이제 스몰볼 뛰는 야구의 가치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18년, 19년 팀 도루가 꼴찌입니다. 이 롯데라는 팀이. 그래서 도루가 작년에 65개밖에 기록을 못했고, 사실 2019년은 공수주가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팀 타율도 꼴찌, 평균 자책점도 꼴찌, 실책도 꼴찌, 도루도 꼴찌. 예,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부분에 꼴찌를 기록을 했는데, 도루 부분이 문제인 게 홈런을 칠 선수가 지금 팀 내부에서 많이 봐도 뭐 이대호 선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10개 이상을 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도 뭐 민병헌, 손아섭 선수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홈런 부분에서는 갑자기 뿅 하고 뭐 홈런 많이 치는 선수가 나타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동력을 높여야지 그거를 좀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손아섭 선수도 뭐 도루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못했어요. 손아섭 선수도 작년 시즌에 도루를 12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12개 기록을 하지 못했고 성공률마저도 60%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도루 성공률을 따질 때 보통 75%를 손익분기점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75%보다 밑이면은 도루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면은 사실 안 한 일만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말고도 10개 이상의 도루를 기록한 선수가 뭐 민병헌 선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병헌 선수가 13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손아섭 선수나 민병헌 선수나 도루를 많이 뛰어야 되는 선수도 아니거든요. 이제 왜냐면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고 도루는 사실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심한 작업입니다. 왜냐면 도루를 뭐 그 한 베이스 뛰는 게 뭐가 힘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루를 뛰려면은 일단 계속해서 리드 폭도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견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히트앤런 사인이 걸리거나 카운트가 2&2나 2&3, 2-3 카운트가 되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자동 스타트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뺑뺑이를 굉장히 많이 도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전력 질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루를 3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가 많이 하게 되면 체력 방전이 굉장히 빨리 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름쯤 되면 이제 체력이 다 빠져가지고 타격에서도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도루 개수를 그렇게 욕심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 팀으로나 선수 개인으로서나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도루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해줘야 되고 결국은 내년에 뛸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젊은 선수들이 뭐 광로한 선수, 고승민 선수, 마차도 선수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작년에 7개 도루를 기록을 했고 마차도 선수도 마이너리그에서 두 자릿수 도루를 5번이나 시즌 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많이 뛰어줘야 되는 거고 민병헌 선수나 이제 손아섭 선수는 도루 개수 자체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루 플레이 상에서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플레이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로한 선수, 고승민 선수가 내년 시즌 좌익수로 아마 기용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좌익수 자리에서 뭐 번갈아서 이제 출장을 하면서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플러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도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개수에는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도루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률이 75% 미만이면 안 뛰는 게 팀에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루 개수 자체에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도루를 많이 뛰어서 많이 죽는 것보다는 그냥 상대 팀한테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언제든지 뛸 수가 있고 언제든지 도루를 감행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개수 자체는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안타가 나왔을 때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주루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에 너무 막 얽매이고 팀에서 막 우리 팀이 올 시즌 도루를 뭐 꼴찌를 했으니까 내년 시즌은 100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수치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 배터리한테 위협적인 주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더 맞고 이제 뛸 때도 조금 더 2루에서 3루로 넘어가는 그런 주루를 할 수 있게끔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동력적인 부분은 개수보다는 내실을 그러니까 한 베이스 더 가고 언제든지 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프링 캠프 출발이 아마 1월 중순쯤이었던 거예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가 출발을 하면은 조금 더 내실 있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보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스프링 캠프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야구에서 저는 우피였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